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술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의사결정과 연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광선은 모든 광선 가운데 가장 예리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중심 광선이 위에 놓여 있을 때 그 면적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광선의 힘과 기능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광선들이 이 중심 광선을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광선을 광선의 리더 혹은 군주라고 합니다. 이 광학 개념이 의사결정에 적용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어떤 면에서 중심의 특징을 갖는가? 우리는 핵심적인 고려사항을 우선시하는가? 아니면 부차적인 요소들에 신경 쓰다가 본질을 놓치는가? 많은 경우 우리의 의사결정은 주변 요소들에 의해 흐려집니다. 두려움, 용기, 타인의 기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의지와 현실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보다 깊은 내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단순한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를 비롯한 명암법 거장들의 작품을 보면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극적 긴장감이 두드러집니다. 명암법에서는 빛과 어둠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체로 작용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낮과 밤은 하나다라고 주장했듯이 우리 삶에서도 밝음과 어둠은 서로를 규정하고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의사결정에서도 어떤 조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놓치는 것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이자 이론가인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배치와 구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회화에서 각 요소를 배치하는 방식이 작품의 전체적인 조화와 의미를 결정짓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에서도 어떤 요소를 어디에 두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사고를 구성하거나 배치해야 하며 몇몇 고려사항은 시야 밖에 둘 수도 있지만 중요한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조명은 문제를 가장 조화롭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만들어내며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새로운 빛을 선택하여 결정의 대상을 비추면 우리의 결정 능력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조명의 강도와 방향, 거리 등은 각기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심리학적 그림자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카를 융은 그림자를 자아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무의식적 측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 작품은 빛과 그림자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정도 단순한 논리적 판단을 넘어 감정과 직관,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철학자 알베르트 카미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반항하는 인간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결정의 반대말은 반대 결정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 능력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색채와 의사결정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사랑과 증오, 희망과 두려움, 질투와 연민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활동력을 증진시키는 감정이 우리를 더 높은 완전성으로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결정도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아니면 슬픔을 줄 것인가? 이러한 감정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인 분석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근법의 개념도 의사결정과 연결됩니다. 초기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원근법을 확립하면서 작품의 깊이를 형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정을 내릴 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이에서만 문제를 바라본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결정과 의지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율리시스는 트로이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에서 거대한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오디세우스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 아닌 라고 속여 거인의 방심을 유도한 뒤 폴리페모스가 잠든 사이 그의 눈을 찌르고 탈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신중한 결정과 기민한 사고를 통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자만했고 이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게 되어 긴 방랑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함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까지 탐험하며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필요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란 단순히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